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6대 미래융합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있어서 2시에 시작될 공약 설명회가 2시 10분에 시작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바랍니다.
네, 2022년 미래융합대학 제6대 학생회장단 선거위원장 최성로입니다. 네, 이제부터 2022년 제6대 학생회장단 선거에 있어서 공약 설명회를 지금 2시 10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각 선본의 정학생회장 후보, 부학생회장 후보들이 나와서 인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입장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별의선거운동부 정학생회장 후보 김태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오늘 선거운동 본부 정학생회장 후보 융합기계공학전공 21학번 곽민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선거운동본부 융합기계공학전공 21학번 부학생회장 후보 이민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약 설명회는 각 선본 측에 30분의 공약 설명회 시간이 주어지며 그 다음에 각 질의응답 시간 또한 30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선본 간에 질의응답을 10분씩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별이선거운동본부 먼저 공약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별의선거운동부 정학생회장 후보 김태우입니다. 금일 이 자리에 부학생회장 후보님께서는 출장 관련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중심되는 우리의 이야기, 별이의 공약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별의선거운동부의 강력한 양력 사항입니다.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양력 사항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공약은 소통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분기별로 간담회를 추진하여 매일매일 대면 수업을 하는 게 아닌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실과의 소통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종합하여 행정실과 분기별 간담회를 통하여 학우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총회 개최입니다. 학생총회는 미래융합대학이 생긴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면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학우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학생의 활동 보고 등 올바른 학생사회 구축을 하기 위해 학생총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피드백을 갖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 개혁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정학생회장 후보인 저는 예전부터 수업 관련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학사구조 개편이라든지. 그래서 올해도 학사구조 개편과 학습권 개편을 위해서 행정실과 소통을 하며 이와 같은 경험을 살려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통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부족한 지금 전공과 교양 과목들을 유추하기 위해서 꾸준한 프런트와 소통을 통해 유추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통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이 본급 소망제는 에너지 바이오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망제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인사제는 인문사회대학교에서 꾸준히 시행 중인 행사입니다. 이처럼 단대들은 각자 전통성을 가진 행사를 추구함으로써 한 해의 풍요와 소망을 기원합니다. 이에 우리 미래융합대학도 어이관이라는 우리의 건물이 생김으로써 한 해의 풍요와 소망을 기원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만들어서 정통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던 미용의 밤, 그리고 리그제, 그리고 올해 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 새내기 배움터 등을 유추하면서 꾸준한 문화활동, 그리고 전통 있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문화입니다.
올 한 해 많은 인기를 누렸던 저희 그 이상한 나라의 과기대 그래서 올해도 아니 내년도 올해 이러한 문화들을 본받아 단대 연합 행사를 유추하고 나아가서 대면 사회에 접어듦으로써 우리 많은 학우들과 소통이 필요하고 또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단대 연합 MT를 추진하여 학과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저희 그 핵심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 복지 사업인데요. 일단 첫 번째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대학은 단대 건물도 없이 약 5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말 저희 건물이 생기게 됩니다. 어휘관이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에 우리는 기존에 겪었던 불평등을 해결하는 공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과 학생시 유치입니다. 공간은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오랜 코로나로 선후배가 누구인지 내 동기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별의성공운동본부는 학과 학생회시라는 장소를 유치하여 학과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우쉼터 운영 및 유치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은 에너지 바이오 대학교의 창원관에 마련되어 있는 학우쉼터입니다. 많은 단대에서는 이처럼 학우쉼터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에너지 바이오 대학교의 학우쉼터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많이 수업을 들어가는 무궁강 911, 911호 옆에 있는 학습 공간 같은 공간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별의성공운동본부는 이처럼 수업과 수업 사이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유치하여 우리 대학 학우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아직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진보관 사업입니다. 주말에 수업이 몰려 있는 우리 대학은 한 번 올 때 많은 짐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부터 큰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까지 유추하여 우리 학우들이 수업과 수업 사이에 큰 짐 그리고 무거운 짐들을 갖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마련해준 장소에 짐을 보관하고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진보관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에 기호 1번 별의성공운동부가 준비한 공약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별의선거운동본부의 공약 설명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남겨주시거나 손을 들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다른 저희 지금 미용제라는 거를 개최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미용제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계획해 놓은 거로는 그 우리가 그 3월 달에 이제 신입생이 입학하고 저희가 새로운 학기를 맞이할 때 저희의 소망을 짧게 적어서 이렇게 매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이벤트에 참여하고 학우들이 자기의 소망을 한 번씩 걸어보고 그리고 우리 미용대의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행사는 딥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흐름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진보관 사업 PPT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요거 말씀해 주실 때 아까 그 대형 짐이랑 소형 짐을 구분해 가지고 소형 짐은 이제 사물함에 보관을 하고 대형 짐은 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보관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해당 뭐 진보관이 이루어졌을 때 분실이 되거나 파손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진보관 사업은 저희 학생회가 관리하는 장소, 방이 되겠죠. 그런 곳을 진행할 거고 사물함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게 사물함을 배정하여 자물쇠를 잠글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물함은 학기 대여가 되는 거죠. 학기별로 개인에게 사물함을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짐 보관 장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회가 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 관리를 하여 짐을 넣고 나서 문을 잠그고 짐을 다시 풀 때는 뭐 열어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회 인원이 상시 배정돼 있는 건가요? 저희 어의관 이제 활용하시려고 구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의관 한 개의 공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면은 이제 뭐 누군가는 거기에 상주하면서 짐을 지켜주거나 혹은 근처에서 위치하고 있다가 뭐 누군가가 제가 짐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것 좀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어떤 한 명은 와서 문을 열어주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인가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소형짐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형 사물함이면 사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캐리어를 많이 들고 다니는데 캐리어 들고 왔다가 거기 넣어놨는데 가야 되는데 짐을 못 찾는 상황이 혹시 발생할 것 같다는 걱정이 조금 드네요. 한 가지 예로 저희가 이제 어의관으로 합치면서 학과 학생회실도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학과 학생회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토요일 날 수업을 듣기 때문에 토요일 날 상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실과의 소통을 통해서 행정실과의 저희가 서로 유인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행정실에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뭐 파트타임별로 뭐 4시, 7시, 1시 수업이 끝나는 시간별로 인원을 한 명씩 배치해서 문을 열어주는 행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면 수업으로 접어들면서 학생 인원들도 다들 대면 수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오고 갈 거기 때문에 충분히 문을 열어주거나 하는 시간은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뭐 예를 들어서 7시에 수업이 끝나면 7시부터 7시 반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사항 없으면은 우선 25분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분은 질의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25분까지입니다. 질문이 없는 관계로 별이선거운동본부 공약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선거운동본부의 공약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우 여러분. 저는 기호 2번 오늘 선거운동본부 정학세장 후보 곽민선입니다. 저희 오늘 선거운동본부의 공약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차입니다. 순서는 오늘 선거운동본부의 소개, 공약 소개, 오늘 선거운동본부의 포부,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선거운동본부의 소개입니다. 정학생회장 후보 융합기계공학전공 21학번 곽민선, 부학생회장 후보 융합기계공학전공 21학번 이민섭입니다. 저희 오늘 선거운동본부의 슬로건은 어제보다 더 멋진 오늘을 만들기 위한 뜻으로 미래융합대학의 꾸준한 성장에 중심을 두고 후회 없는 오늘을 만들기 위한 오늘 선거운동본부가 되겠다는 의지입니다. 저희 오늘 선거운동본부의 공약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교육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 두 번째, 다양한 행사에는 충동제와 미융체전, 그리고 미래영학 MT 추진. 세 번째, 복지사업 확대로는 졸업 포토전 사업과 중고거래 활성화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재직자 전형 대학 간의 교류 행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약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격증 응시료 지원입니다. 저희 미래융합대학 학우 여러분은 승진과 이직,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자기 개발을 위해 여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 수준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을 통하여 개인의 역량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론 자격증 응시료 지원 목록입니다. 몇 개의 학과를 추려서 자격증 응시료 지원 목록을 예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각 학과의 특성에 맞는 자격증과 학우분들의 필요한 자격증을 취합하여 라이프 사업단을 통해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저희 미래융합대학이 속해 있는 라이프 사업단은 동국여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등 같은 재직자 전형의 대학의 라이프 사업단을 통하여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융합대학교 라이프 사업단에 속해 있는 만큼 논의를 통하여 응시료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행사입니다. 저희는 미래융합에서 이루어졌던 기존 행사들에서 새로운 행사들을 추가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춘동제는 미래융합대학이 3월 달에 입학 후 진행하는 첫 행사로 새 학기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재학생과 신입생이 만날 수 있는 교류회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위의 행사를 통해서 소규모의 다양한 행사들을 열어 춘동제 행사의 연결고리로 형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융체전입니다. 기존에는 리그제라는 행사를 통해서 온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미융체전을 리그제 행사에 개편을 하여 행사의 크기를 확대하고 진행하여 학과별로 청팀과 백팀을 나누어 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는 학과의 단합력을 기대할 수 있는 행사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융합대학 MT 추진입니다. 기존에 이루어졌던 충동제와 미융체전을 통해 친분을 쌓아 올린 기간을 통하여 MT에서 보다 즐겁고 뜻깊은 행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사업 확대입니다. 졸업식 포토부스 설치는 저희 미래융합대학이 재직자라는 특성상 평일에 졸업식을 참여하지 못하고 사진을 찍으며 졸업식을 즐기지 못하는 학우분들이 많습니다. 주말에 졸업 포토부스를 설치하여 현재 19학번의 4학년 선배님들의 마지막 졸업식을 축하하며 마지막으로 학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고거래 활성화입니다. 현재 중고거래를 하려면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미래융합대학의 익명톡방을 통해서 중고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필요한 교재가 없고 익명톡방에서 거래를 하는 것이 꺼려지시는 학우분들을 위하여 미래영합대학의 중고거래 중개인이 되도록 저희는 구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직자 전형 대학 간의 교류 행사입니다. 저희는 19개의 재직자 전형 대학이 존재합니다. 서울 안에요. 그중에 저희는 미래영합대학의 성별 인원과 학과의 특성, 대학 간 거리 위치 등을 고려하여 일부의 대학을 선택해 함께 재직자 전형 대학 간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공약 이행을 위해 보시는 4개의 대학교의 학과의 성비를 비교하고 구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양대학교 선취업 후진학 멘토링 사업을 통하여 대학 간의 연결고리를 이미 형성을 하였고요. 연합행사의 실증을 위해 현재 연합 동아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연합 동아리는 카이트라는 동아리로 운영진이 20명이 되고요. 동아리원은 100명 정도 되는 실제 있는 동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선거운동본부의 포부입니다. 오늘 선거운동본부의 공약을 통하여 미래영합대학이 얻게 될 기대 가치는 직무 능력 향상과 미래영합대학의 성장, 미래영합대학의 고유 문화 형성, 그리고 친목 도모, 재직자 간의 교류 네트워크 형성, 대학을 다니며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선거운동본부는 위 공약과 같이 선대 학생회의 사업을 유지하되 미래영합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꾸렸습니다. 오늘 선거운동본부는 학우분들의 계속적으로 소통하며 발전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한 모든 분들께서는 오늘 선거 운동 본부에 대한 공약 설명회에 질의를 편하게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네, 그 중고 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고 거래에 있어서 미래용학 학우분들의 중개인이 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중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물품 등은 혹시 수거를 하시는지 아니면 일단 미래융합대학 이제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안에 그 와그와그 소통 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제 매 학기마다 이제 1학기, 2학기로 구분되는데 학기마다 이제 학기가 개강되기 전에 미리 그 팔 물건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학기가 되기 전에 그 물품을 다 수거하여 그 와그와 소통 광장이라는 곳에다가 저희가 받은 책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가격과 같이 올리게 되면 이제 개강 전에 사고 싶은 분들은 먼저 이제 학생측과 연락하여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혹시 그렇게 물품을 먼저 수거한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팔리지 않게 된다는 경우라든지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학기가 지나면서 물품을 계속 수거를 할 텐데 그거를 마련할 장소는 혹시 생각은 해보셨는지? 일단 마련된 장소는 학생회실 안에 그 서랍장이 저희 있더라고요. 서랍장에 각각의 이름을 붙여서 보관할 계획이고 한 개가 뭐였죠? 네, 그렇게 됐을 때 물품들이 팔리지 않게 되면은 공간이 계속 차게 되는 거잖아요. 매 학기마다 팔리지 않은 물건들은 학기가 끝난 후 다 제 개인에게 연락하여 다 수거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렇게 했을 때 개인이 가져가지 않겠다, 뭐 연락을 안 받는다라는 경우가 생기면은 어떻게 처분을 하실 건지? 일단 모집 이제 그걸 책을 받기 전에 한 달간 이제 그 한 달간 이제 그 유예 기간 주고 그 유예 기간 지나면 폐기 처분하도록 제 명시해 놓을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거운동 본부 측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자격증 응시료 지원 부분에서 혹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응시만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시험을 보고 나서 시험지까지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험 완료하고 점수까지 보내야 되는 건지 왜냐면은 응시를 하고 중간에 취소를 해도 어 예를 들어서 응시했던 수험 번호 같은 게 다 나오게 되면은 어떠한 기준으로 그걸 분류하실 건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현금성 장학 준다고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국대학 여자대학교에서도 이제 지원을 할 때 떨려서 이제 잘 말을 못하겠는데요. 그 이제 합격을 한 후에 이제 응시로 지원을 한 거를 이제 정산을 받게 됩니다. 저희도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취소가 될 경우에는 응시로 절대 지원이 안 되고요. 합격을 한 후 이제 응시로가 지원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그러면 토익 같은 경우에는 합격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점수제이니까. 그러면 토익의 시험이나 뭐 그런 기준도 따로 마련해 주신 게 있으신지. 아직까지 그 토익과 토플에 대한 이제 기준을 잡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이제 상의하면서 아마 라이프 사업단에서 맞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라야겠지만 없다면은 이제 학우분과 연결하여 그 대학 수준 이상의 그 점수를 이상을 받게 되면은 그때 이제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혹시 그러면 저기에는 기사만 적혀 있는데 기능사 시험도 충분히 볼 수 있을 텐데 기사만 지원이 되는 건지. 행사 수준은 대학 수준 이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일단 기사를 안 넣는 건데 어쨌든 이거 지원 목록 예시 목록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학우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제 좀 더 채우고 또 라이프 사업단에 또 협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에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기 명시되어 있는 자격증들이 아시겠지만 응시료 차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뭐 전기기사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넘어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해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오픽 같은 경우 약 7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비용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발생을 하는데 혹시 지원 금액 그 나름의 그 퍼센테이지든지 뭐 어떤 걸 정해 두셨는지. 그 동국 여자대학교에서는 1인당 최대 금액을 15만 원으로 한정 지어놨습니다. 그 지원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우선은 타선본 측에 대한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받고 저희가 따로 타선본 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 이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네, 우선은 참가자분들에게 이 시간을 좀 더 우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3분까지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회들도 질문 가능한가요? 아니요. 선본 간에만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네, 질의가 없는 관계로 오늘 선거운동본부의 공약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선본 간의 질의응답 타임이 있을 텐데 두 선본 간의 질의응답은 10분씩 부여를 하는 것으로 해서 2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3분까지 쉬는 시간, 50분까지 쉬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부터 공약 설명에 이어서 각 선분 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공약 설명회 독려 이벤트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약 설명회를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10명 추첨하여 드립니다. 오프라인 참여 방법은 방문 시 작성되는 방명록으로 자동 응모가 되고요. 온라인 참여 방법은 생중계되는 줌 화면을 캡처하여 학번, 이름과 함께 다운 인스타그램으로 11월 19일 토요일 18시까지 DM으로 발송해 주시면 응모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늘 선거 운동 본부 측에서 별이 선거 운동 본부에 대한 공약 설명회의 질의응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거 운동 본부 나와주세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개혁 부분에서 부족한 전공 교과 및 교양 교과 증설 추진이라고 해주셨는데 여기서 부족한 전공 교과는 학과 학생회에서 진행해야 하는 업무를 미응대 공약으로 가져오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학과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과 학생회 단위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기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대에서 단대에서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건의라는 게 확실하게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대에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실제로 건의하는 실제로 단대 단위랑 총학 단위에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더 대표적인 단대의 특성을 띠고 있는 학생 집합회에서 건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의견이 필력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취합은 학과 학생회에서 하고 단대는 그냥 취합만 해서 전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 취합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사 공학대학교에서 혹은 유사 상경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인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확인하고 전달하고 취합하고 의견을 받는 거는 저희 학과 학생의 도움을 요청하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자료를 취합하고 학과 학생이나 단대 학생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모두가 같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추가된 공약들이 몇 개 있긴 한데 사실 큰 틀로 보면 한 80%는 기존에 지금 학생회에서 하는 업무로 저희는 생각되는데 혹시 기존에 진행하는 것들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복지 쪽에는 확실한 차별화된 차별성이 있습니다. 저희 기존 학생회에서 진행하지 않은 것들, 이 세 가지 모두 기존 학생회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연합 MT 추진 같은 경우에도 기존 학생회에서 진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존 학생회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행사를 유치하는 그런 포스터를 볼 수 있고요. 그 전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거는 기존 학생회에서도 하고 있지만 꾸준하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어필을 해서 저희의 공약을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전도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존 학생회에서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새 책상에 존재하더라도 진행한 이력이 없으면 진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새 책상에 있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하겠다고 언급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즉 새로운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쪽에서 하고 쉼터 유치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건 24시간 개방인가요? 24시간 개방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해서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리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자율적으로 아니면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렇게 개방을 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게 세콤에서
10시에 뭐 9시에 열어주고 오후 10시에 닫히고 그런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가능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고등교육을 완료한 대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유기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파손 같은 게 발생을 해도 그런 것들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파손 같은 게 발생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통 부분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분기별 행정실과 간담회 추진이라고 해주셨는데 저희는 우리가 미용대 인원이 900명이 됩니다. 전부 참석을 안 한다고 해도 공간적인 부분이나 대면으로 진행하는지 뭐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간의 기존에 500명 이상의 수용이 가능한 강의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례로 다산간에도 존재하고요. 미래융합대학 지금 학과 행정실이 위치하고 있는 백준영 기념관에도 그런 대형 강의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취합하여 간담회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만큼 뭐 오픈 카카오톡 뭐 그런 질문방 운영을 통해서 거기에 나온 이런 의견들을 취합해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희 구글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학우 의견을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진행했던 이력도 있고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개혁 부분에서 학습권 보장 및 장거리 학우들을 위한 수업 운영 방식 개편은 지금 이번 연도 간담회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교수님의 재량이라고 뭐 이런 답변을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운영 방식을 개편하는 거는 교수님의 재량이 정확히 말하면 아닙니다. 운영 방식은 대학에서 정해주는 거고 그 대학이 정해준 운영 방식을 풀어나가는 게 교수님들이 이제 수업을 구성하는 거라던가 그런 것도 교수님의 재량인 건데 이제 저희가 개편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주에는 대면 수업이 있도록 하고 어떤 주는 VOD 수업이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만 제대로 돼도 저희가 학교로 오는 횟수가 현실적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충분히 교환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토요일 날 모아서 하든 일요일에 모아서 하든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2주차, 3주차, 4주차 모아서 하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가 한 개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매주 오는 그러한 것들은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학과 주임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창님과 그리고 학생회, 단대 학생회에서 유기적인 소통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가야 됩니다. 한 번의 소통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이제 학우들을 위한 수업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혹은 좀 더 질 좋은 수업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단대 학생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줌 채팅에서 질의사항이 나왔는데 이 질의사항은 아까 앞전에 공약 설명회 했을 때 질의사항에서 답변을 해도 되는데 혹시 별이선거운동본부 질의에 답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금 확인해봤는데 학생회실은 과별로 만들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한번 그 질문을 다시 읊을게요. 네. 네네. 별이선거 공약 질문드립니다. 학생회실은 과별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히 학과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없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 내 모든 학과들은 학과 학생회실이 존재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우리 미래융합대학도 똑같이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 학우들인데 학과 학생회실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배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행정실과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게 단대 학생의 역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여 이거를 가지고 직접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실제로 가능하기도 하고 이거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오기 위한 노력을 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유란 학우분 답변 되었을까요? 네, 답변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선거운동본부 측에서 별이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김유라님은 선본 측,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점을 숙지하지 못했네요. 네. 네, 오늘 선거운동본부의 정학생회장 후보님께서 이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오늘 선거운동본부 측에서 별이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이선거운동본부 측에서 오늘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가 올라가는 시점으로부터 1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이선거운동본부 정학생회장 김태우입니다. 우선 그 자격증 응시로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응시료를 그 라이프 사업단 비용으로 좀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있으실까요? 그거에 대한 추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확실히 좀 나오셨을까요? 저희는 라이프 사업단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지금 동국여자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를 예시로 드렸는데요. 이제 그런 예시들을 통해서 우리 대학교도 지금 6개의 학과가 있는데 이 학과에 대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요청드리고 문의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혹시 그거에 관련돼서 라이프 사업단과 얘기는 해보셨나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자료를 조사를 다 완료한 상태고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미래융합대학 학생회장이라는 신분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저도 해당 공약을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공약을 대해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 그리고 라이프 사업단 그리고 학사지원본부 취업진로센터 전부 다 문의를 드리고 여쭤봤는데 답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라이프 사업단의 예시를 들어줬으니까 라이프 사업단이 말씀한 답변의 경우에는 일단 내년 5월 달까지가 라이프 사업단의 사업 마감입니다. 근데 현재 내년 5월 달까지 예산은 전부 다 잡혀 있고 이와 같은 지원을 받기에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라이프 사업단의 지원 예산 편성이 완료가 되어 있고 저희는 내년 5월까지가 라이프 사업단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혹시 이거에 대한 공약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의 목표는 꼭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어쨌든 저희가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이나 보고서들을 통해서 내후년까지도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자료 조사를 통해서 문의를 드릴 예정이고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자료조사를 통해서 문의를 드리고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미래융합대학 내에서 해당 공약 같은 게 적용됐던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미래융합대학이 아니라 서울과학기술대학 내에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현금성 장학금이 맞죠? 학생 회비로 추진을 하지 못합니다. 맞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학교 내부에서 추진 계획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학교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뭐 어느 행정실, 공과대학 행정실이든 뭐 정통대 행정실이든 해당 거는 학교 회사 측에 위반이 되어서 위배가 되는 항목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예전 그 히스토리들을 조사를 좀 하시고 가져온 공약이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들이기도 합니다. 다른 학교에서 추진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학교와 우리 학교는 등록금이 2배 이상의 차이 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능했는지 이전에 이력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공약을 저도 생각을 했지만 가져오지 못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인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신지. 왜냐면은 뭐 자료를 취합해서 의견을 소통해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그런다 할지언정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제도를 마련한다는 거는 반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시다시피. 그래서 혹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갈 건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오셨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오신 게 혹시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국여자대학교 예시를 들자면 그 동국여자대학교에서 재직자라는 그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등록금 그 응시료 지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저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내에서도 무슨 예시로 무슨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지만 화공기사 자격증을 응시로 하면은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융합대학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네,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그 헬스 피트니스 전공에 스포츠 지도사, 경영관리사, 아웃도어 지도자라고 적어 주셨는데 혹시 저기 전공자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응시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헬스 피트니스 전공이라는 학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는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아, 저 스포츠 지도자와 경영관리사는 헬스 피트니스 전공을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시험들입니다. 네. 그래서 헬스 피트니스 전공을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근데 융합기계 전공이나 건설융합공 전공은 대학교 4년제를 졸업한 자에 한해서 기사 시험을 바로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헬스 피트니스 전공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이 없어서 피해를 받게 되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 생각은 해보셨는지?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지원 목록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헤트 피트니스 전공에 저기 경영관리사 아까 말했 전공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볼 수 있다 하셨는데 저희가 솔직히 뭐 헤트 피트니스 전공이 아니어서 일단 전공자가 아니어도 봐도 된다는 건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이분에 대한 경우에는 저희가 자격증 응시로 지원이라 했지 그래서 과만 아니라 뭐 토익이나 토플 같은 경우도 융합기계공학 전공, 건설융합 전공 다 필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거 다 이제 중복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하신 화공기사를 언급해 주셨는데 일단 동덕여자대학교랑 우리 대학은 둘 다 라이프 사업들을 하지만 동덕여자대학교는 기존에 구성했던 사업이라 내년에 마감되면에도 진행하고 있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료가 되어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동국여자대학교랑 똑같이 취급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제가 학사관리팀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 학사관리 부서에. 근데 학사관리 부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공기사 같은 것들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연구원 소속이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진학했을 때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추진하시게 되신다면 이거에 대한 경위를 좀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하셔서 가능한 범위를 확실하게 확인하시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 제도상 그리고 현재 저희 라이프 사업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고 실제로 전화해 보셔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제가 연락처 공유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추가적인 질문 없을까요? 네, 혹시나 그 줌으로 입장하신 별이의 선본 측에도 이게 전파가 되었을까요? 저희가 다 질문을 따가지고 아, 때문에 네. 저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별이 측에서 오늘 선거 운동 본부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은 정학생회장 후보님께서 끝이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오늘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같이 앞에서 악수나 뭐 하면서 네, 저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저 서주시겠어요? 네. 네, 2022년 제6대 미래융합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공약 설명회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거 운동
오늘 선거 운동 본부와 별이 선거 운동 본부인데 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학우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인사 마무리 할까요? 괜찮아요. 지금 단대 최초의 경선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의 선거운동본부와 오늘 선거운동본부는 서로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로 그리고 원만한 소통으로 공정선거를 하며 앞으로의 선거를 진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기호일번 별의 선거운동부 정학생회장 김태호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호 2번 오늘 선거운동본부는 미래연합대학이 새로운 날, 새로운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실 겁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